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2020년 들어서 110번째 되는 날이고요. 음력으로는 3월 27일 경자년 경진월 임진일입니다. 임진은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북쪽의 용이고 금은 용이고 오늘은 용의 날입니다. 금은 용의 날 임진, 임진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임진왜란을 퍼뜩 떠올리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임진왜란을 퍼뜩 떠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선조 25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그 넘치는 힘을 외부로 돌린 그런 전쟁이고요. 명분은 정명가도 조선의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때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막 거의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봐지고요. 그 농경 국가의 특성상 전쟁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때고, 그래서 하여튼 양력으로 5월 23일이고 음력으로 4월 13일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동래성 전투, 가장 큰 동래성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동래부사 송성현 장군이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가, 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맞아서 전투를 벌이고 결국은 이제 그 전투에서 무참하게 참패를 하게 되는 그런 전투인데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특이하게 세례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세례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출신이 상인 출신이었어요. 상인 출신. 상인 출신이어 가지고 뭐 전쟁은 뭐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가토 기요마사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그 뭐라고 요즘으로 치자면은 그 무사,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무사 집안 출신이지만 이 고니시는 상인 출신이어 가지고 뭐 그렇게 전투력 측면이나 뭐 작전 지휘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는데, 그렇더라도 뭐 군대의 그 수준 자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초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우리 냉병기 재래식 병기로 지키는 동래성을 무참히 깨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불과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곽재호 장군이 저 경남 의령군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이제 6월 7일이죠. 충주 탄검대에서 이제 신립 장군이 정병 8,000명을 이끌고, 8,000명도 우리의 기록에는 8,000명이라고 하는데 뭐 또 기록마다 다릅니다. 일본 기록도 다르고 뭐 8만 명, 10만 명 이런 기록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신립 장군이 이제 탄검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맞서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신립 장군이 왜 그 탄검대 그 남한강을 배경으로 배수진을 치고 전멸을 당했을까? 그 고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한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문경 세제 조령, 문경 세제에 매복을 폈으면 그 문경 세제에서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왜 탄검대에다가 전투를 했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을 감안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소집된 그 군대가 조선군이 이제 정예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갑자기 집에 농사 짓다가 부들려온 사람도 있고, 뭐 집에서 뭐 장사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조직력이라든지 훈련 정도가 일본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이었고, 또 들고 있는 무기도 거의 뭐 조총이나 뭐 활이나, 그런데 활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에 훈련이 필요한 무기다 보니까 거의 뭐 죽창 들고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립 장군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저게 조령에서 매복을 펼쳤다가는, 매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소규모 단위 부대로 분산시켜서
이제 은폐하고 저걸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조선군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거의 도망병으로 끝나버릴 것 같다, 지리멸렬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탄검대에서 한번 대회전을 벌려볼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그 북방에서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그 하객진 전술, 하객진 하면은 우리 흔히들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만 생각하는데, 원래 하객진은 기병 전술입니다. 기병 전술. 항날개처럼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적을 에워싸고 포위 섬멸 작전을 하는 하객진 전투인데, 그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랬지만 뭐 그 뻘밭에 말은 발이 빠져서 달리지도 못하고, 또 일본군의 조총은 엄청 강력한 공격력으로 공격해오고, 조선군은 사기가 떨어지고, 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그 희망이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길 가능성보다는 전멸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생각을 했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참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6월 16일 날 옥포해전에서 첫 성전보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달 후인 8월 14일에 한산대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산도 대첩, 그리고 이제 또 그 바로 다음 날 금산 전투가 발생합니다. 금산 전투가 발생하고, 금산 그 전투에서는 일본군과 조선군이 그 아주 치열하게 싸운 대혈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역시 그 다음 날 안골포 해전에서 또 왜군을 그 처참하게 경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는 지리멸렬 패퇴하고 전멸당하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이 이순신 장군의 그 탁월한 능력 덕분에 왜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들어서면 이제 청주성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헌 그리고 영규대사, 이분들의 연합 전술로 청주성을 탈환한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2차 이제 금산 전투에서는 조헌과 그 700의 총처럼 거기에서 이제 장렬하게 의병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700명보다 훨씬 많은 의병과 성병이 거기서 전사를 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금산 전투, 2차 금산 전투에서 역시 혈전을 펼치다가 조원 장군과 영규대사가 또 거기서 전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있었던 전투로는 이제 그 영원산성 전투, 원주 목사 김재갑이 강원도로 쳐들어오는 왜군에 대항해서 영원산성에서 혈전을 벌여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유일하게 원주 백성들이 이제 그 지연전을 통해서 대피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이제 부산포 해전이 벌어집니다. 부산포에 이제 그 정박해 있던 외선들이 백여 척이 완전히 아작이 나버리는 전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왜군들이 적극적으로 해상 전투에는 못 나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군하고는 관련 없는 이 북한대첩이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임진년 9월이죠. 9월인데, 그렇지, 임진년 9월에서 다음에 이제 그 겨울 시기까지 이제 일어났던 전투인데,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경성과 길주 사이에, 그러니까 국경지역에 사는 이게 여진족인지 조선인인지 뭐 아리까리한 그런 사람들과 여진족들이 이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전투를 벌여가지고 국경지역을 다시, 함경도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임진년에 일어났던 뭐 그런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전투들이 있었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운세 쥐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쥐띠는 1948년생 무자생부터 96년생 병자생까지 있습니다. 임진일의 쥐띠는 문서와 관련된 또는 뭐 문서, 합의, 계약, 또 계약도 뭐 부동산 계약도 있을 테고 상업적 거래를 위한 계약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로부터 지원이나 후원을 받기 위한 계약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하여튼 주요한 이슈가 되어 있을 가능성, 그런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대체로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대체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찬찬히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띠를 말씀드릴게요. 소띠는 1949년생,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이렇게 소띠들이 있겠고요. 소띠들은 재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다. 재물과 관련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다. 오늘 주식을 사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오늘 산 주식을 내일 팔아도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음은 부도음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뭐 다행히 일요일이니까 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시는 분은 없을 테고요. 하여튼 그 뭐 이 사주학이라는 사주학 흔히 뭐 자평학 이런 또 전통적인 명학 이런 것들이 남성 위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남성을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지체되는 이유가 여자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뭐 여자가 끼어들어서 안 된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시대에는 뭐 굳이 여자 뭐 이런 것보다는 나와 반대 세력, 반대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비 구설, 뭐 관제 송사 이런 거 이런 사유로 뭐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그것 때문에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뭐 늘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라는 것이 뭐 일단 일정한 신앙의 대상을 굳이 신앙의 대상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향한 기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필 노래가 생각나네요. 기도하는 다음 가사가 으악이든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범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띠는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전 문제라든지 또 뭐 금전이 아니더라도 재물과 관련해서 뭔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조건부 그 지나간 시간의 원인으로 인한 조건부의 결과. 그러니까 지난달에 상추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그거를 수확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나의 후견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선배나 형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동네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좋은 날이다. 도움의 손길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뭐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은 귀인의 도움이 있을 거다. 귀인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띠니까 인의 방향은 동쪽이니까 동쪽 방향이 길한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보겠습니다. 토끼띠는 그
오늘 토끼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와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일요일이니까 문서와 관련돼서 큰 일은 없더라도 뭐 사소하게 뭐 문서와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뭐 친정 부모님, 친정집 뭐 이런 거와 관련한 문제, 혹은 에, 자녀 문제, 뭐 그런 그 이슈거리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문서라는 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를 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명확해서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장을 찍는 행위, 뭐 도장을 찍히는 종이 뭐 이런 걸 문서라고 합니다. 그 도장 찍는 일이 좀 번잡하고 뭐 시끄러운 일,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형제간에 서로 형제간에 서로 불협화음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은 자꾸 지체되는 느낌이 든다. 뭐 일요일이니까 뭐 진행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도 아주 복잡한 그런 갈등 관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뭐 야외 활동을 하신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띠는 이제 그 뭐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할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상하가 불화한다, 화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형제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뭐 어떻게든 뭐 하여튼 상하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또 평등 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뒤로 미루어서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좀 부족한 그런 운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띠의 경우 금전 문제나 사업상 문제 이런 걸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고, 돈 문제는 급하게 남에게 빌려서 뭐 친구한테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좀 뱀띠 같은 경우에 오늘은 건강 문제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막 정신적으로 마음이 조급한 일이 있더라도 좀 기한을 뒤로 미루고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띠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띠는 금전 재물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과 가족 간에서나 또는 직장 상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아주 친한 사람 간에도 그 서로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구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타협을 할 수 있으면 타협을 하는 게 좋고요. 합의 타협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그래도 잘 안 되겠다 싶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역시 이제 그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오화와 임수는 극의 관계거든요. 임수는 사화나 오화, 이 물은 불을 끄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 관계 조금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띠는 애정 문제 같은 게, 애정 문제로 인한 이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뭐 오늘은 귀인이 동조하기 때문에 뭐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을 때는 조금 지체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금전적 이득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욕심을 부리면 부모 형제에게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은 이동수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 이동이란 뭐 직주 이동, 뭐 크게는 직주 이동을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일운에서 들어오는 이동수는 아주 뭐 사소한 이동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쉬고 싶은데 어디 뭐 조문을 갑자기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동수를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현재 그 시간으로는 그 원숭이띠에게는 좋은 운은 아니에요. 이미 좋은 운은 지나가 버렸고요. 뭐 우환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나쁜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갈등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닭띠 설명드리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닭띠는 그 손재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재수. 금전적 손실을 손재라고 하지요. 손재라고 하죠. 내가 오늘 뭔가를 막 추진을 해봤는데, 오늘 붕어빵을 100개 팔려고 붕어빵 100개를 구워놨는데 이게 50개 팔리고 50개는 안 팔려버리네. 50개만큼 손해가 나버리네. 재료값도 못 찾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일이 있고요. 또 뭐 급하게 정리를 하고 처리해야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오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막 뒤로 미루고 참고 있자. 아이고 내일 하지 뭐. 그랬네, 나중에 보자. 그래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머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녀 봤자 득될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개띠 말씀드릴게요. 개띠도 역시 뭐 용두삼이처럼 유명무실 용두삼이, 뭐 또 부하 직원이나 아래 사람, 손 아래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걱정거리, 뭐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뭐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다든지, 뭐 이런 연락을 받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는 뭐 좀 되는 일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굴쩍 뭐 마음 비우고 좀 외면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은 용이. 자, 그 다음에 그 돼지띠들은 오늘 뭔가 뜻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도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살피고 이리저리 뛰어보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임진일의 그 특성상 좀 시간을 지체시키고 기다리라. 뭐 뜻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해방도 많이 받고 방해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임진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은 좀 쉬는 날로 푹 쉬면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임진일 일진으로도 많은 띠들이 지금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즐겁고 평안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